병마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구 혁신도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입지입니다, 입지. 예, 입지를 잘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아무 기준이나 뭐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고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특히 이 수익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는 이런 논문을 저는 참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수익률 회귀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결정적인 그 요인을 도출해내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결국에 부동산 이 수익률에 미치는 중요도, 이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했을 때 이 빨간 박스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의 주택 가격과 그리고 역세권 변수,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석했던 이제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이 주변 주택 가격과 역세권 변수와 주변 편의시설 저는 여기다 플러스해서 호재가 어떤 뉴스 그리고 이슈가 있느냐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대구 혁신도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자, 물론 연구는 그냥 연구입니다, 연구. 그러니까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냥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한 기준을 삼을 뿐인 거고 네 가지 기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빨간 박스 주변 주택 가격, 그리고 교통 역세권이냐 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여기 이제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게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행정기관 그리고 대형마트, 영화관, 뭐 공원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호재가 뭐가 있느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요. 자, 그러면 대구 혁신도시가 어떤 곳이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동구에 있어요. 동구에 있고 1번 고속도로를 이제 북측으로 이제 혁신도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빨간색 라인이 이 빨간색 원에 있는 그 지역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감정원도 있고 뭐 신보도 있고요. 뭐 가스공사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밑으로는 이게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각산동, 뭐 안심, 뭐 이쪽으로 가면 유라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 신도시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느냐 한번 분석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주변 주택 가격.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과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뭐 시세가 여기는 5억 여기는 4억이었어요. 당연히 뭐 A라는 지역이 입지가 더 뛰어날 텐데 이 갭을 보면은 항상 1억 정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유동성이 공급되든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5억이 6억이 됐습니다. 6억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항상 이 갭은 키 맞추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키 맞추기. A라는 지역이 6억으로 상승함으로써 적어도 이 B라는 지역은 뭐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억, 8, 9천 간다. 자, 그러면 보다 주변에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주변이 오르고 있으면은 당연히 키 맞추기로 어느 정도 따라갈 테니까요. 그게 이제 유효한 변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을 서편 이쪽을 동편이라고 보면요. 여기서 가장 비싼 단지는 3.8억대 LH입니다. LH 5단지 LH 5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동측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노일즈 아파트가 뭐 가격대가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노일즈 아파트가 3.4억대, 여기 3.5억대도 있지만 뭐 비슷하게 뭐 이끌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변에 오르고 있는 단지들이 있느냐, 오를 만한 단지가 있느냐 보면요, 특히 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지역이 여기 안심, 여기 각산 쪽, 이쪽 부분 되고, 조금 더 가면 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라라고 볼 수 있는데, 유라가 최근에 좀 오르는 추세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편한 세상 선수촌인데요. 뭐 평수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조금 안쪽에 있는 SM 아나주 단지 쪽을 보게 되면 유라역에는 더 가깝지만 최근에 85m 제곱 실거래가가 약간 소폭씩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주변에 이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유라에도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역 중에 특히 유라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이야기죠. 혁신도시 입장에서는 뭐 키 맞추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이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뭐 직장인한테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역세권이냐, 이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뭐 역세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사 공급 대책을 보면은 뭐 역세권의 범위를 뭐 350m까지 늘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500m 기준.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 걸어서 10분 이내 500m 기준으로 있다고 보면은 이제 역세권, 그리고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과연 이제 역세권 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한번 가보면요. 보면 여기서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하철역 필터를 선택을 했는데 지하철역이 없어요. 지하철역이 없고, 여기 보면 이제 각산역, 반야월역, 안심역이 있는데 사실 이 혁신도시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과는, 출퇴근하는 이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있느냐? 자,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출퇴근 많이 하는 기관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 길을 따라서 이제 하양까지 쭉 가는 뭐 그런 노선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감정원 앞입니다. 버스 정류장. 두 개 노선밖에 없어요. 708하고 4-1. 뭐 심지어 이 운행 정보도 지금 뭐 안 뜨는데, 이거 사실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교통은 참 불편하다. 지하철역도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없고, 또 버스정도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개발에서 이 철도를 보면요, 동측 주거단지 쪽인데, 이게 지금 대구 1호선 공사 중이죠. 이 공사 중인데 이게 쭉 연장되면서 하양까지 갑니다. 연장되면서 이쪽이 이제 숙천역이라고 여기 하나 신설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동측에 사시는 분들은 이 숙천역까지 뭐 역세권 좀 500m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역이 생기고 있다, 개발 중이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관전 포인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통이었고, 병합창고